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역시 윤석열 후보는 입만 열면 망신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원천징수 영수증 즉시 발급하게 만들겠다고 얘기했다가 보시다시피 이미 그러고 있는데 혼자 다른 나라 사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죠. 동네 이장 뽑는 선거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이게 대통령 후보라고 할 수 있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외로도 NSC 소집,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앱으로 직업 구하는 때 온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공약 등등 얘기하는 것마다 한 20년 전을 살고 있는 사람 같다 라며 시간을 달리는 남자라는 별명까지 붙었죠. 이에 대해 최민희 미디어 특보단장은 홈택스도 모르나 보다, 하긴 구직앱도 몰랐던 걸 보면 윤석열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쓴 기자는 뭐냐 이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최강욱 최고위원은 청약통장도 모르고 홈택스도 모르는 공무원 출신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납득이 안 간다는 글을 남겼고요. 진즉 시행되고 있던 제도를 대표 공약처럼 내세워 속이려 드는 몰상식도 지적했습니다. 이해로도 최근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장문의 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의 뼈를 때린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안산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김건희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는 거고요. 지금 외국인 특혜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인데다 원정치료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고, 건보공단 역시 올해 안에 외국인 건보가입자 피부양자 기준을 거주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오히려 60억대 자산가임에도 편법을 동원해서 건강보험료를 월 7만원 밖에 내지 않았던 김건희 씨와 연간 5천억 정도의 흑자 발생으로 건보 재정에 기여하는 외국인 누가 더 얌체족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19년 7월 모든 외국인의 건보 가입이 의무화됐고, 건보료를 내국인 평균 보험료에 맞춰 납부하도록 한 데다 2020년엔 흑자 규모가 5천억대까지 증가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김건희 씨의 뼈만 산산조각을 낸 상황이네요. 이에 대해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전체적인 건보료 면탈과 부정수급 그 자체가 문제지 외국인 노동자를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며 김건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뼈를 때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 60억 자산에 건보료 7만원,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윤석열 저격수 최강욱 최고위원은 저들의 뻔뻔함을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죠. 쉽게 말해 괜히 건보료 운운했다가 윤석열 망신 제대로 당했고요. 김건희 7만원 논란만 다시 수면 위로 올린 셈입니다. 반면 최근 이집트의 K9 2조 원대 수출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최백은 교수는 언론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헐뜯더니 2조 원 수출 성사된 걸 어떻게 보냐? 라면서 최근 사드 타령한 윤석열 후보와 언론에 따끔한 지적을 했고요. 4조 원 규모 천궁2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고 10여 년 이상 중단됐던 한 GCC FTA 협상도 재개선언하고,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체결한 K9 자주포 수출 금액 1조 원의 약 2배 수준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선 이렇게 이 시국에 중동 꼭 가야 됐나?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에 앞장섰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계약을 서두르지 않고 실익을 챙겼다는 건데, 이런 와중에 누구는 1조 5천억 원을 사드 구입에 쓰겠다 하고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장난도 아니고 본인의 무능함과 무식함을 가리기 위해 저런 식으로 어그로나 던지고 있는데요. 이에 좋다고 이준석 대표는 사드 갈라치기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충청도의 사드 배치 얘기를 해서 충청도민들 입장에선 기가 차다는 반응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국민들이 불편하면 충청도 도민들은 안 불편합니까? 어쨌든 저렇게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 가서 댓글 놀이를 하며 어설픈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했지만 현실은 이준석 대표의 비호감 스텝만 올라가고 마삼중이 마삼중했다, 오히려 망신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짤이 돌아다닌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준석 대항마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마삼중이 왜 마삼중이 됐는가, 이걸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최근 아이오닉5에 이어서 노트북 레노버까지 포착되며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이다, 준적준이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런 건 청년 정치가 아니라 무능한 당대표의 트롤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걸 계속 알리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는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메시지와 공약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깔창 생리대는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던 만큼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편복지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이미 경기도에서부터 이런 성과들을 내왔다는 것도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전할 거라 생각하고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인데 기후위기, 기술 경쟁, 글로벌 패권 경쟁,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준비된 경제 대통령,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이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이재명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지금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결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가 당장 좋게 나오든 그렇지 않든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 위치에서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저녁 6시 25분 정책 토론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도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